네, 안녕하세요. 청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교육과 추성엽입니다. 방금 전에 1번 영상에서는 제가 웰컴 인텐트를 구성을 하고 이제 길찾기 과업에서 학생들이 길을 안내하는 인텐트를 우선 첫 번째 인텐트, 내비 인텐트만 하나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할 것은 이 내비에 대한 후속 인텐트로 학생이 한 번만 더 연습할 수 있도록 제 인텐트를 구성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후속 인텐트를 만들지 않고 그냥 크리에이트 인텐트를 만들 수도 있어요. 만들 수 있는데 그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면 문제가 되는 게 내비 2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 보겠습니다. 이렇게 만들면 문제가 되는 게 요 내비와 내비2가 동일한 수준인데 사실 이 첫 번째 내비와 내비2에 있는 트레이닝 프레이즈가 동일하죠. 똑같이 go straight 2 blocks, turn left, each on your right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로 챗봇이 where is the school이라고 물었을 때 학생이 그 school까지 가는 거를 설명을 해요. 그런데 답변이 미세하게 다르죠. 내비에서는 답변이 그래 뭐 go straight 2 blocks and turn left, it's on my right 2구나. 그런데 우체국까지 가는 거는 어떻게 하냐 또는 경찰서까지는 어떻게 가냐 라고 묻는 거고 내비2에서는 마무리하는 인텐트예요. 여기서는 뭐 thank you very much 하고 have a good day 한 다음에 이제 인텐트가 마무리 돼야 되는데 학생이 첫 번째만 한 번만 묘사를 한 번만 길을 안내했는데 바로 종료돼 버리면 굉장히 학생 입장에서 당황스럽겠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동일한 수준으로 create 인텐트를 누르지 않고 요 내비에 대한 인텐트의 후속 인텐트로 제가 커스텀 인텐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미 엔터티는 다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엔터티를 따로 만드실 필요는 없고 내비 커스텀에서 트레이닝 프레이즈에 동일하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Go straight 2 blocks and turn right. It's on your right. 그러면 go straight 1 block, 3 blocks라고 해볼게요. 3 blocks and turn left. It's on your left. 그럼 이제 엔터티가 다 작성이 됐기 때문에 자동으로 엔터티를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엔터티에 따른 프롬프트들은 제가 1번 영상에서 설명드렸듯이 다 프롬프트를 추가적으로 작성을 할 수가 있죠. 여기서 이제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교정적 피드백에 따른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방법을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예시를 한 번만 보여드리자면은 학생한테 유도해내기 엘리스테이션으로 프롬프트를 작성할 수도 있겠죠. 그럴 때에는 how many blocks 또는 go straight how many blocks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요. 내가 도움 주기를 하겠다. 도움 주기를 할 때에는 go straight 1 block or 2 blocks 이렇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A or B 형식으로 줘서 학생들이 이제 go straight how many blocks보다는 go straight 1 block or 2 blocks가 좀 더 낮은 수준의 학생들한테는 더 적절한 프롬프트겠죠. 이 두 가지가 있으니까 첫 번째가 발현되고 나서 학생이 그래도 답을 못해요. 그럼 두 번째에 있는 프롬프트가 작동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롬프트를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학생이 동일하게 아까처럼 완성된 발화를 했다라면은 엔터티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okay, so go straight 2 blocks and turn이 아니죠? turn left. It's on my left 또는 right. Thank you very much. Have a good day. 이렇게 마무리하는 인텐트가 작성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인텐트가 마무리될 때 그냥 save를 누르지 마시고 밑에 있는 set this intent as end of conversation 이 부분을 체크를 해주시고 save를 해야 이 발화를 챗봇이 마지막으로 하면서 인텐트가 자연스럽게 종료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모든 챗봇들이 잘 완성이 됐어요. 이걸 이제 우리가 구글 어시스턴트나 웹데모와 같은 다양한 채널에 연결시켜야 되는데 이 연결시키는 방법은 다섯 번째에 있는 인테그레이션스를 누르셔서 내가 구글 어시스턴트 보이스 인터페이스 챗봇과 연결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구글 어시스턴트를 클릭을 하시면 돼요.
구글 어시스턴트를 클릭을 하시는데 보통 선생님들께서는 sign in required와 auto preview changes가 체크가 안 돼 있으실 거예요. 이 sign in required를 체크하는 이유는 여기 explicit invocation이 default welcome intent라고 돼 있죠. 이 default welcome intent는 트레이닝 프레이즈에서 첫인사와 관련된 hello나 hi 같은 코퍼스들이 다 있고 그에 대한 답변들이 뭐 please tell me your class and number 라고 제가 작성을 했었죠. 만약에 sign in required가 체크가 안 되어 있다라면 학생이 이 챗봇이 작동되고 나서도 hi나 hello를 말해야 please tell me your class and number 라고 챗봇이 말을 해요. 그런데 얘가 체크가 되면은 챗봇이 작동됨과 동시에 그냥 please tell me your class and number 라고 말을 합니다. 즉 학생이 hello나 hi라고 인사를 했다라는 가정하에 챗봇이 거꾸로 답변부터 말을 하면서 시작을 하는 거겠죠. 이래야 좀 더 자연스럽게 학생들이 과업에 참여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으로 오토 프리뷰 체인지즈를 체크를 해주시는 이유는 실제로 챗봇을 만들고 나서 학급에 투입을 하다 보면은 생각하지 못했던 오류나 아니면 학생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표현들을 말을 합니다. 그랬을 때 그런 표현들을 새로 학습을 시켜야 되는데 새로 학습을 시킬 때마다 우리가 인테그레이션을 계속 해주는 것은 번거롭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체크를 해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편집을 중간에 해도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인테그레이션을 한 번만 해주면 되는 기능입니다. 다 되셨으면은 이 밑에 테스트를 눌러 주시면은 이제 최종적으로 방금 만들어 놓은 이걸 드래프트 챗봇이라고 합니다. 아직 시행되지 않은 드래프트 챗봇을 구글 어시스턴트에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연결이 되면은 이제 이 왼쪽 채팅창에 Talk to my test app이라는 부분이 있죠. 저는 Talk to describing activity라고 되어 있는데 선생님들께서는 처음 만드셨다면 Talk to my test app이라고 나와 있으실 거예요. 이걸 우리가 챗봇을 작동시키기 위한 명령어. 챗봇계에서 이제 트리거 워드라고도 말을 하는데요. 나는 이제 Talk to my test app이 아니라 다른 얘만의 과업 이름을 지정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위쪽에 두 번째에 있는 이제 지금 이 타이틀 때문에 잘 안 보이실 텐데 맨 위쪽에 Overview, Develop, Test, Deploy, Analytics가 있으실 텐데 거기서 Develop를 눌러주세요. 누르시면은 Display Name이 있는데 여기서 Describing Activity가 아니라 저는 Map Activity라고 한번 이름을 붙여보겠습니다. 그리고 구글 어시스턴트 보이스는 여자 목소리 1, 2, 남자 목소리 1, 2가 있는데 보통 1번은 좀 상냥한데 속도가 빠릅니다. 그리고 2번은 퉁명스럽지만 속도가 느려요. 제가 다 이제 적용해본 결과 저희 반 학생들은 female 2와 male 2를 더 좋아하더라고요. 이해하기 쉬워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저는 이번에 한번 male 2로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세이브를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위에 테스트를 다시 눌러주시면은 트리거 워드가 Talk to Map Activity로 바뀐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이거를 만든 것을 직접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alk to Map Activity. Let's get the test version of map activity. Hi, please tell me your class and number. Class 2 number 3. Hi, I'm new here. Can you tell me about your town? Yes. Thanks. Where is the school?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작동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는 만약에 아이들이 구글 계정이 다 없어서 실제로 구글 어시스턴트를 태블릿 PC는 있지만 교실에서 활용하기 어렵다라고 하시면은 이 구글 어시스턴트가 아니라 밑에 보시면 웹 데모라고 있습니다. 지금 체크가 되어 있는데 이 체크를 이렇게 클릭을 해주셔서 파란색이 되면은 URL이 나오죠. 이 URL을 클릭하시면은 가상 공간이 나옵니다. 이 가상 공간 채팅방에 나와서 여기다가 하이라고 입력을 하셔도 되고 그냥 이 마이크 버튼을 누르셔서 하이 이제 제가 하이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제가 입력해 놓은 답변들이 나오죠. 그럼 Class 2 number 3 Yes 이런 식으로 대화를 또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의 장점은 학생들이 구글 계정이 필요 없기 때문에 저는 수업에 활용할 때 이 위에 있는 URL을 QR코드로 만들어서 학생들이 핸드폰이나 태블릿 PC로 연결이 돼서 대화를 한번 진행해 볼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URL이 너무 길다 싶으시면은 오른쪽에 연필 버튼을 누르셔서 URL을 나만의 클래스, 제가 3반이니까 클래스 3라고 만드셔도 되고 또는
블루밍이라고 만드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작동이 가능한데, 만약에 제가 아까 초반에 설명드린 것처럼 나는 평가용으로도 활용해보고 싶다. 근데 평가한 전사 자료는 어떻게 보냐? 라고 물으시면은, 이제 여덟 번째네요. 여덟 번째를 보시면은 히스토리라는 목록이 있습니다. 히스토리를 누르시면은 지금 작동했던 챗봇들의 상황이 다 나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이유가 제가 어제도 이 챗봇을 시연을 해보고 여러 번 이제 실행을 해보다 보니까 작동이 됐는데,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날짜별로 다 작동된 횟수가 나와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게 4월 4일 거를 보시면은 오늘 제가 작동한 건 요 4개밖에 없죠. 근데 컨버세이션에서 하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요 웹 데모로 실행한 경우이고요. 구글 어시스턴트 웰컴이라는 부분은 제가 구글 어시스턴트로 음성 대화를 한 경우에 대한 전사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클릭을 해보면은 유저가 챗봇이에요. 유저가 이제 학생입니다. 죄송합니다. 유저가 학생이고 에이전트가 챗봇이에요. 그래서 챗봇이 Hi, please tell me your class and number 라고 말했을 때 학생이 class 2 and number 3. 그럼 이 학생은 3번 학생이고 2반의 3번 학생이 대화를 진행한 거구나. 그럼 밑에서부터 학생이 발화한 자료가 전 계속 yes 한 다음에 챗봇이 발화를 하면 계속 종료했기 때문에 여기까지밖에 안 나오지만, 학생이 대화를 계속 이어나가면은 쭉 그 밑으로 대화 발화 자료가 전사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기반으로 해서 학생의 말하기 평가도 진행을 할 수가 있겠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보여드릴 거는, 우리가 이렇게 챗봇을 만들었을 때 제가 이후에 이제 미션 수행하기 과업 만드는 영상을 또 이제 영상을 올릴 건데, 그때 활용할 기능들이에요. 어떤 기능이냐면은, 이제 제가 초반에 다이얼로그 플로우의 주요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하나의 구글 계정으로 만들 수 있는 에이전트가 약 10개에서 15개밖에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챗봇을 15개밖에 못 만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셔도 에이전트를 재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제가 만든 길찾기 과업을 알집 형태로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톱니바퀴를 누르면은 네 번째 목록에 export and import가 있죠. 여기서 export as zip을 누르시면은 지금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실습.zip이라는 파일로 이 에이전트 이름으로 알집 파일이 내보내졌죠. 그러면은 이 알집 파일을 내보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인텐츠들을 다 지워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새로운 내가 챗봇을 만들고 싶을 때 인텐츠를 만들고 다 지우고 새로운 챗봇을 만들어도, 그러다가 제가 내가 내비를 제가 지워볼게요. 내비를 지워보고, 내가 실습이라는 챗봇, 아까 만든 챗봇이 필요해. 그 길찾기 챗봇이 필요해. 길찾기 챗봇이 필요하다 생각하시면은 여기서 다시 임포트를 하시면 되는데, 또 리스토어와 임포트가 미세한 차이가 있어요. 사실 리스토어는 이제 버전 1, 작년까지는 없었는데 새로 추가된 굉장히 좋은 기능이에요. 어떤 거냐면, import from zip은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인텐트들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길찾기 챗봇을 그대로 다시 가져오는 거예요. 그 말은 제가 그냥 이 길찾기 챗봇만 지금 요것만 가져오고 싶은데 기존에 제가 만들어 놨던 인텐트들이랑 함께 섞여버리니까 이제 헷갈릴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기존에 있던 인텐트와 엔터티를 다 지운 다음에 임포트를 했었어야 돼요. 근데 만약 내가 지금 이 모든 것들을 덮어 쓰고 싶다, 길찾기 챗봇으로 덮어 쓰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톱니바퀴에서 익스포트에 임포트를 들어가신 다음에 Restore from zip을 누르시면 돼요. Restore from zip을 누르셔서 Select 파일에서 길찾기가 아니죠. 다운로드해서 실습을 누르시고, 여기서 Restore, 대문자로 Restore를 눌러주시고 Restore를 하시면은 방금 제가 만들었던 인텐트나 엔터티들을 그대로 지우면서 그 위에 길찾기 챗봇을 이렇게 덮어 씌우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이유는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챗봇을 불러오고 싶다, 이때도 활용 가능하지만 두 가지의 챗봇을 결합한 새로운 챗봇을 만들 때 인텐트나 엔터티를 새롭게 구성할 필요 없이 이렇게 두 가지를 계속 임포트 시켜버리면은, 제가 중간에 뭔가 이렇게 가교 역할만 시켜준다면은 새로운 형태의 좀 더 높은 퀄리티의 챗봇이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교과서 기반의 길찾기 과업을 아이들이 연습할 수 있는 챗봇을 만들었고,
직접 선생님들과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실습도 해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미션 수행하기 과업에 관련된 챗봇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